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철원 등 영서 중북부 6개 시군과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원 지역이 태풍 종다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태풍 피해 예상 지역에 특수대응단과 환동의 특수대응단을 전진 배치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풍수에 관련 현장 활동은 3,810건으로 이 가운데 태풍 관련 활동이 1,590건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자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한 이유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탁금 미납과 협의사항 위반 때문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놓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 또 경자청이 사업자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선고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사업자인 62살 남모 씨는 지난 2017년 동해 ECT를 설립해 2018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이후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의 협의 불이행과 토지 수용 관련 공탁금 미납 등을 들어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의 선정 과정 특혜와 관련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선정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동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한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한 그 부분하고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명건설이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이 됐고요.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망상 1지구의 새 사업자인 대명건설은 지난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됐고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 ECT 추광규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은 망상 1지구 시행사업자인 동해 ECT가 합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주체들에게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불법 촬영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반원이 곳곳에 전파 탐지기를 가져다 댑니다. 주변에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가 감지되면 소리가 나는 기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들어갈 법한 구멍과 틈은 더 꼼꼼히 점검하고 카메라 렌즈를 찾는 탐지기로도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이렇게 벽에만 대면 그냥 반짝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 렌즈는 반짝반짝. 위기 때 누르기만 하면 경찰 신고가 되는 비상벨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당황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스티커라든가 홍보물이 있어서 신고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춘천시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넣지 못하도록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 거리를 5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중화장실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틈이 10cm에 가까운 곳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춘천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칸막이와 바닥이 넓게 떨어져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틈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쓰더라도 민간이 소유한 상가나 업소 화장실은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공간이 좀 이렇게 넓을 때, 그때 뭐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볼일 끝날 때까지. 전문가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칸막이 시설만이라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조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한 이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칸막이 개선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의원의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의원의 49명의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1.9건으로 전국에서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강주시 의원 10.5건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재작년 강원도 의원 평균 조례 발의 건수보다도 0.3건 적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의정활동의 성적표라며 남은 임기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나 경남 양산 등의 시군이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유튜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얻기 위해 업체에 돈을 주고 조회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홍보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원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홍보 영상입니다. 30초 분량으로 배달원, 상인, 체육관장이 순찰대원으로 나서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3개월 만에 108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뒤에 업로드된 순찰대원 모집 영상도 현재 조회수가 99만 6천 회로 100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가 대부분 1000회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원주시는 이 영상들이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고 원광수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영상들의 인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조회가 넘는 인기 영상의 경우 댓글이 통상 수천 건에 이르는 반면 이 영상들의 댓글은 53개와 9개 뿐입니다. 해당 영상이 조회된 지역도 이상합니다. 원주 자율방범대를 알리고 대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인데 전체 70%가 해외에서 조회됐습니다. 원주시가 업체에 돈을 주고 해당 영상의 조회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2개 영상을 제작하는데 각각 1,000만 원씩, 조회수를 50만까지 올리는데 또 1,0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유튜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업체를 통해 노출 빈도를 높이는 하나의 홍보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조회수가 월등히 높은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외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본 것일 뿐 조회수 조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테니스 육성학교인 철원 중고등학교의 테니스장이 준공 2달 만에 바닥 균열이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해진 바닥에서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 선수들은 다른 훈련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 중고등학교 테니스장, 바닥 여기저기에 균열이 보입니다. 크고 작은 균열을 페인트로 메운 흔적이 선명합니다. 지난해 9월 교육청 예산 3억 원으로 새로 지은 테니스장인데 준공 2달 만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5도 안팎의 강추위와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를 거치면서 공이 튀어오르는 높이가 차이가 날 정도로 바닥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완공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제 엘리트 선수들이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금 그런 구장을 그걸 갖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를 꿈꾸는 학생 10명과 코치진은 벌써 9개월째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꼴로 다른 테니스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균열이 많이 가서 볼이 거기 맞으면은 막 불규칙적으로 볼이 뛰고 그래서 뭔가
찬스볼이나 그런 거 왔을 때 좀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테니스 코트 바닥이 너무 부드러운 탓에 공의 속도가 느려 제기량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자 학교는 교육청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계속 지원하겠지만 시공의 잘잘못을 밝히기 어렵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올겨울을 한 번 더 지나고 내년도 4월경 봄에 이제 하자 보수를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가 하자 보수가 내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학생 선수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1948년 건국 주장은 도지사 신분이 아닌 일반인일 때 주장하라고 했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도민들을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내몰지 말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늘은 강원연석회의와 광복회 강원지회가 김 지사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1948년 건국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이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춘천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공사 현장에서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다음 달 4일부터 소상공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내 새로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사 노무관리와 불만 고객 응대, 비즈니스 매너, 세법 등으로 진행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강원도와 경기도 현안 토론회에서 제2경춘국도 개통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제2경춘국도가 강원도와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야의 협력을 요청했고, 허영 국회의원도 사업비 증액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공사 유찰과 사업 지연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2029년 준공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5천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봉산동 삼광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원주시는 봉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고 3억 4,7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8월까지 38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원일로와 평원로, 단계동 등 도심에 있는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적절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1회 명주 인형극제가 오늘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에서 개막극 이중섭의 편지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인형극제는 개막작 이외에 명주 예술마당에서 진행하며 국내 유수 인형극단의 18개 작품을 작품당 하루 2회씩 총 4회 진행합니다. 올해 인형극제에서는 방송인형 전시회와 역대 명주 인형극제 포스터 전시회도 함께 선보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와 후탄리, 산천리 주민들이 제천에 들어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견의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가 쌍용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쌍용 정수장과 불과 50m 떨어져 있어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섬 예정지 인근에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 사업장이 있어 이 소각시설까지 들어오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양군 수산마을에도 공유 오피스를 활용한 워케이션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마을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를 마련해 3층은 숙박시설, 2층은 회의실과 공유 오피스, 1층은 카페와 실외체험 장소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